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으로 오후장에 빠른 분위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판정단 두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오후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볼까요? 네, 12시쯤 급치고 올라오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방산의 대장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최근에 재무 부담 속에 차익 시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유력한 것인지 지금의 급등이 이러한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훈 이사님, 지금 급 올라왔거든요. 네.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걸까요? 뉴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방산 섹터는 뭐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정밀 기계 쪽으로 1,700억 정도의 유상 증자를 이제 결정을 좀 하면서 주가가 솔직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좀 이런저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분할 얘기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단독 기사로 이제 나오면서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방산과 우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좀 사업을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내용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비방산 부분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디스카운트된 것이 제대로 이제는 좀 재거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방산에 대한 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1분기 역시 실적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뭐 이제 하나 정밀 기계 그리고 그의 뭐 재무 구조 이슈도 좀 뉴스가 툭하면 나오면서 좀 주가를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 외 작은 방산주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온 한 해만큼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 뉴스는 유력한 거예요? 일단은 뭐 뉴스니까 뭐 회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것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뭐 안건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여지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요일이라는 일정을 앞두고 조금 더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겠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대감을 안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입니다. 우리 SK 이터닉스 가는 거 구경만 했죠. 3거래 연속 상한가. 그러더니 부동산 사업만 남은 SK D&D가 오후장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SK 이터닉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D&D 과연 오후장의 급등 지금 상한가를 결국 찍었네요.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근데 워낙 여기는 내가 신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유자의 관점에서의 그렇죠. 사실 그 영역이잖아요. 네. 일단 뭐 현상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터닉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K D&D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는 뭐 벌써 월등히 좀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13,6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회사에서 이제 부동산과 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사업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과 이제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채 비율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밸류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9일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극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라는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3거래일 연달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인적 분할한 회사하고 비율적으로 들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같이 수급적인 쏠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터닉스 자체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D&D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24년과 25년까지 지금 또 반영될 만한 모멘텀이 네.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연료전지 쪽이랑 이제 해상풍력 쪽, 특히나 25년도에 큰 폭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 이후에 좀 변화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장량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평가에서 지금 헐헐 날면서 제대로 급등에 나오고 있는 이터닉스 효과로 인해서 오후장 SK D&D가 급등에 나오긴 했지만 이터닉스가 갈 때 함께 그 효과로 인해서 더 갈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단기적인 좀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터닉스에 대해서도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잖아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상당히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터닉스 같은 경우 상장 첫날 재분할해서 재상장한 첫날부터 네. 좀 많은 좀 수급이 쏠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이 넘어가서 이제 네.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 종목은 보유자의 종목으로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접근 대응하기엔 사실 조금 늦었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D&D, SK 이터닉스 모두 저희가 지금 매매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또 오후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그 배경과 함께 진단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급종 또 이어가 봅니다. 갈 때는 그렇게 사고 싶더니 급락이 나오니까 또 무섭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살 자리도 안 주는가 싶더니 오늘 바이오주 동반 하락 속에 급락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 봐야 되겠죠. 뭐 개별 악재 있는 거 아니고 바이오주 분위기에 같이 움직이는 것인지 마침 또 삼천당 제약의 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매번 이렇게 AS를 했잖아요. 네. 어째야 할까요? 제가 바닥에서는 정말 많이 강조를 이제 드렸는데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제가 거의 말씀을 이제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아니라 알테오젠도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부터는 펀더멘탈보다는 철저히 수급 논리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변수가 생겼죠. 제조업 PMI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고요. 미국채 금리가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그래도 약간 점도표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주면서 좀 안정감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거 좀 올해 금리 인하의 어떤 빈도수가 좀 더 적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미국채 금리를 튀게 만들었고,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매매 기한을 갖다가 3월에서 4월 정도 좀 우리가 한시적으로 두고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빨라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 코인 시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네. 전반적으로 다 금리 취약하는 어떤 그런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알테오젠, 삼천당, 레고캠 등 소위 내용이 있는 바이오다 하더라도 결국 금리 이슈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일단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은 변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매수의 어떤 기회나 타점을 갖다가 최소한 낮게 잡으실 필요가 지금부터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기획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설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를 좀 기다리는 자세로 가지고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총에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미국 계약에 대한 어떤 확신도 심어줬습니다. 그달 다시 한번 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15만 원을 찍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15만 원을 찍었을 때 당시에 미국 계약의 어느 정도의 기대감까지 선 반영을 어느 정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지 여부에
이제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하반기부터 실제 아일리아 매출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 역시나 펀더멘탈적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떨어진 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섹터 자체가 지금 일단은 기관들이 팔고 보자 심리가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 하루 만에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 발짝 물러서서 어느 정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좀 지켜보는 네. 그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도 그냥 관망하실까요? 이미 위에서 못 파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일단 기다리고 그냥 가져가신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살아나는지, 그러면서 바이오주의 투심이 살아나는지에 또 최근에 대표격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다 보니 오늘 낙폭도 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하지만 성장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지금 재매수 구간도 천천히 좀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은요. 네,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유통회사 오늘 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에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SAMT 과연 오늘의 상승을 심상치 않게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갑툭튀 이 종목 뭐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오늘의 9%의 상승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사실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향 유통을 하는 반도체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 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지금 증권가 리포트에서의 그 예상 실적이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조대 중반 이상은 나와줘야 사실 좀 컨센에 부합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또 실망감만 없다라고 안 하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CIS 부분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선 삼성발로는 또 이제 유통업체 중에서 1등이기 때문에 삼성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을 조금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좀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 분들은 좀 가볍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평선과의 이격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이 나오거나 이제 삼성발 수급에서 좀 강한 흐름들로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좀 한번 같이 탑승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신규 매수를 고려할 만큼의 매력도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네. 내에서도 뭐 SSD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네, 뭐 주도 특히나 종목은 아니니까. 주도 산업군들에서도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권에서 화이팅 하는 종목으로 네. 지켜보자. SAMT 살펴봤고요. 자, 왜 이렇게 빠집니까? 마지막 인급종입니다. 우리 자동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 종목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뚝뚝뚝뚝 빠지고 오후장 지금 더 빠지는 현대차와 기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도 그렇고 이 글로벌 도매 판매 지금 데이터도 둔화되다 보니까 오늘 그 실망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텨요? 아니면 더 사요? 아니면 관망해요? 더 사셔도 되고요. 오. 버티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이죠. 20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보지 못했던 상승세였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저PBR 정책에 따른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현대차 우선주를 샀었던 외국인들이 팔았습니까? 근데 안 팔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주가 밀리는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음 주에 있을 총선에 따른 노이즈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당보다는 야당 쪽으로 조금 이제 기운탄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야심차게 밀어붙인 정부의 저PBR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저PBR 정책을 올라온 이런 대표적인 현대차 그룹주들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다수당이 되든 이것은 변함없이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밀린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선거 끝나면은 분명히 이거 다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금 주가는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인베스터 데이가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완성차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혼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삼천당 제약 살펴봤었는데요.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미국 특허 피소설이 돌았었는데 회사 측에서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나마 지금 저가권에서 낙폭을 열심히 줄여나가는 움직임 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인급종을 통해서 실시간 종목들 진단 들어봤고요.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미 캐스터가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한시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상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발 훈풍에 더해서 최근 2, 3주간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서버용 낸드 SSD 주문이 폭주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수혜주로 부각되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1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장중 8만 5천 원 선까지 터치하고 10만 전자를 향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 중인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어보브 반도체도 거래량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의 거래량도 눈에 띄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나 산업활동 재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공급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흥구석유도 거래량 상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지만 상승률 최상위에는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보입니다. SKD&D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SK이터닉스 분할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SKD&D는 분할 상장 이후 이틀째 약세를 보여오다가 오늘 외국인 수급 유입 속 급반등을 보이며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전환했음에도 주가는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 반도체 관련주 테스나 파두도 강합니다.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는 지난 28일에도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어 내림세를 지속해왔는데 반도체주들에 대한 매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두의 주력 제품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반등을 보이고 장중 2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머티리얼즈까지 모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필옵틱스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고가 기준 무려 160%가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장중 9%대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최소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양호한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30% 넘게 급등을 보여오며 주가는 완벽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포착된 이 종목 더 달릴 수 있을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네, 자 오늘 시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SSD, 이 품귀 현상과 함께 CXL 관련주들이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엑시콘의 급등에 나오자 네오셈과 같이 CXL로 묶이는 종목들의 동반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자, 네오셈 조정을 딛고 오늘의 반등 더 갈 수 있는 시그널로 봐도 될지 두 분의 판정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기업 분석에는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김서은 이사께서 하나하나 또 파헤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이 최근에 CX에 관련한 그 이벤트 끝나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적으로도 더 갈 수 있는 배경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먼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기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반도체 호응종 검사 장비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SSD에 대한 테스터를 하거나 이제 MBT라는 이런 장비를 좀 주력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도 사실은 SSD 테스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레노버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SSD와 좀 연관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품의 매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테스트 매출 비중이 좀 주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96%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수익이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나 뭐 용역 쪽에서의 한 2%대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품발로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좀 밸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작년 기말 기준의 보고서로 좀 봤을 때는요. 이제 PER을 계산을 해보면 81.1배가 나오고요. 이제 PBR 같은 경우는 7.23배가 나오는데 사실상 PER 수준은 지금 너무나도 비싸다라는 그러네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50배만 넘어도 엄청 비싸다라고 하는데 지금 80배 이상에서의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SD 쪽에 대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단독 기사로도 SSD에 대한 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삼성전자에서 한 20에서 25% 정도까지 더 높여서 가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사실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오픈 AI라든지 이제 MS에서도 130조 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SSD 특히나 기업용에 대한 또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력 제품인 SSD 테스터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좀 미뤄졌었던 MBT와 관련된 이런 검사 자동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CXL 부분인데 사실 지금 2.0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CPU가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3.0까지 이런 개발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은 크지만 사실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 네오셈 기업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밸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이제 거의 뭐 전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이 종목을 갖다가 접근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바닥권 거의 5,000원 밑에서 3,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본다라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이제 올라왔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좀 주가가 얼마 전에 전고점인 17,150원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금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물려 계신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물리신 분들의 경우 일단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신규로 접근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경우는 철저히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가를 갖다가 손절 라인을 정하시거나 그런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예 얼마 전에 고점이죠. 17,150원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차라리 그때 신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의 일단 각각 대응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더 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두 분의 기업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바로 판정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요.
자, 좀 뭐 살짝 거의 뭐 답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기업 분석은 더 달릴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은 쉴 수 있다에 네, 또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프로젝트와 이제 SSD에 대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영향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일단 지금 꽤 고가권에서 조정이 났다 반등을 지금 주는 자리에서는 보유자가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신고가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 그렇지 않다면은 기존에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CXL의 성장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자리에서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전략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네오셈에 대해서 네, 기술적 그리고 기업적 분석을 통해서 더 달릴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를 그리고 신규 매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분의 나는 이 종목이 달릴 것이다. 기대를 걸고 있다 하는 종목가와 틈새를 노리는 종목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가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두 분께서 꼽아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과연 두 분이 겨룬 그 종목 어떤 분의 종목의 수익률이 더 강했을까요? 뭐 한미반도체 있으면 말 다 했죠.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한미반도체가 지금 승리 도장을 받으면서 김성훈 이사님의 종목이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요. 사실 하청환 본부장님의 종목이 S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입니다. 다른 날 나오셨으면 아마 승리 도장 받으셨을 거예요. SD 현대일렉트릭도 너무 잘 갔었죠. 두 분의 종목 기대가 큽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 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더 들고 가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는 참 부담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한국전력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면 정말 부담스럽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이 맞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게 되면은 이번 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을 앞두고서 어느 정도의 좀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날에는 주가가 밀리거나 그런 경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한미반도체 얼마나 더 오르는지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과 두 분의 종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와 현대 롯데입니다. 최근에 분위기 심상치 않았죠. 우리 귀에 남을 압축적인 핵심 요약만 전해주세요. 글로벌 텍스프리의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실적입니다. 사실 이제 제주도 2일 입도객이 이제 1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직전 고점에 있을 때 이런 실적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일평균 매출액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전에 좀 흥행했었던 시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화장품에 대한 구매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다이소 같은 이런 H&B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단독 사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여행 왔을 때 미용 의료기기 수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이제 텍스 리펀이 되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글로벌 텍스프리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수기 기간에 더불어서 이제 또 6월달, 7월달 넘어가면 올림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중장기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다. 글로벌 텍스프리 최근에 장대 양봉을 세우기도 했고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 주신 바 있는데 또 관심주로 나온 만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가 이번에는 현대 롯데입니다. 이번에도 그때 많이 걸어봐도 될까요? 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 수가 1,700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럴 때일수록 좀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겠죠. 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섹터, 화장품 섹터 역시나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섹터죠. 그리고 방산 섹터 내에서도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1분기 상당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 2차 계약, 더 나아가서 뭐 인도든 사우디든 추가적인 계약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현대, 로템과 역시 실적의 포인트를 둔 글로벌 텍스프리 다음 주에도 좋은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청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